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뵙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아들, 딸보다도 손자, 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굳이 상담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뵈면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인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의 모든 일들이 부모에게는 그냥 단순 일로 다가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만 주는 것보다 좀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자녀는 얘기가 다르겠죠. 좀 여유도, 삶의 여유도 생겼고요. 사랑만 주더라도 나머지 일들은 여기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정말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손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거예요. 증여, 상속, 보험입니다. 각각을 이용을 하면 부를 온전히 대물림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의사항도 각각 있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꿀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살아있을 때 손주한테 주는 건데, 손주한테 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시기 직전 10년 동안의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해버립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손주한테 주는 거는 5년 이내 증여만 봅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동상속인이. 그래서 요거는 절세 전략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거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수중자 분산 증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때 일반 밑에 자녀나 배우자한테 줄 때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증여는 이런 절세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는데 손자녀는 5년밖에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쵸?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아무래도 세대를 생략한 증여죠. 그래서 할증이 됩니다. 그 할증률이 30에서 40%가 되는 거죠. 관련 세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57조에 보면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했을 때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중자가 미성년자면서 20억 이상을 증여할 때에는 40% 할증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가 있는 게, 내 재산을 자녀한테 주고 그 자녀가 손자녀한테 주면 두 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에 재산을 주면서 40% 또는 30, 거의 대부분 30% 할증되거든요. 20억까지 주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할증이 되더라도 절세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참고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죠?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은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필에 의한 뭐 이런 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증서에 의한 공정을 받아서 유언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유언을 해서 손주한테 재산을 나눠 주어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세대 생략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0에서 40% 할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속공제 한도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이 흘러갔을 때에는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그 아닌 사람한테 준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내 재산이 5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주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가액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5억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손주한테 준 5억을 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제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줬을 때에는, 자녀한테 줬을 때에는 일괄공제 5억을 받아서
낼 세금이 없는데 손주한테 바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상속세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산이 보통 손주한테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제 한도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산을 주는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뤄놓은 부를 2대, 3대에 걸쳐서 온전히 대물림할 수 있도록 상속 재원을 마련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못 가입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계약자를 조부모로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피보험자를 조부모로 해서 내 사망보험금을 손자녀에게 주어라. 수익자를 손자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도 이 조부의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 이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조부모가 되는 건 맞고요. 계약자가 손자녀가 되고 수익자도 손자녀가 되어야 그 사망보험금을 손자녀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죠. 손자녀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부모, 무슨 보험이야. 내 나이 많아 죽겠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를 조부모가 하고요. 피보험자를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바로 밑에 자녀에게 보험을 걸어줍니다. 아들이나 딸이겠죠. 보통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걸어주고 그 수익을 손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내가 지금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 정도 수준이면 그 밑에 자녀도 상속세를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의 상속 재원을 미리 조부모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보면 보세요. 조부모가 가장 먼저 사망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계약자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손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의 가치를 평가해서 보통은 기납입한 보험료를 손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개념이 돼요. 그래도 굉장한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 계약 자체를 손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됐을 때 그리고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 재원을 미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산가분들이 부를 온전히 이전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고 상속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내가 내 상속 재원은 이미 늦었어.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컨설팅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우리 아들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원은 내가 미리 준비해 줄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도 같이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손자녀가 계약자로서 들어가고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 보험료에 대한 세금만으로 이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 이전되는 거겠죠.
일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속 개시 이전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주의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상속 개시돼서 납부 단계까지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를 온전히 되물림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